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뉴스 브리핑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에 비트코인 1만 달러선 안착 가능할까에 대한 전망들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JP모건이 이 비트코인의 주적에서 친암호화폐로 얼마나 다가갔을까? 그 JP모건의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가격이 최근 또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또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유동성이 멕시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 CFTC 이 전 위원장이 미 CBDC는 2단계 유통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사 국가 블록체인 사업 모니터링을 할 국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일 PwC가 말하는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비트코인 1만 달러 선 안착 가능할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지금 다양한 환경 변화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뉴욕 증시는 이 코로나19 책임론과 이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으면서 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양국의 추가적인 조치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비트코인 시장은 5월 반감기 이후에 보여준 약세장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1만 달러 저항선 돌파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를 포함한 이 글로벌 정세 불안,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의 전 세계적인 확산 등으로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를 회복하고 이후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이 강대강의 전면전으로 현실화될 경우에 지난 3월처럼 비트코인 폭락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즉 주식 등의 전통 자산 시장이 급락 시에 이 투자자들이 수익이 발생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9,800에서 10,000달러 사이에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 황소가 주요 허들을 넘어서 1,500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면 새로운 장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 세력이 비트코인 가격을 9,400달러 지지선 아래로 떨어뜨리면 강세 전망은 무효화되고 이 8,000달러 초반대까지 가격이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는 이 블룸버그 소속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론의 최근 분석을 인용해서 비트코인의 활성화 주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채택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그리고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자산 규모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곧 1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지금 현재 9,425달러 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직 가격의 방향은 정해지진 않았죠. 위쪽에 저항선이 있고 아래쪽에 지지선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서 계속 횡보를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횡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면, 거래량이 최저가 되면 아마 방향성이 한쪽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관련된 분석가들의 분석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한 분석가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 매집 단계를 다시 한번 거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저항을 막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과거에 이 매집을 했던 요 구간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이었던 이 부분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들어간다면 굉장히 많은 하락이죠. 큰 하락 폭인데 단기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매집이 끝나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결국엔 2만 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집의 구간으로 다시 한번 진입하는 걸 지금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람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알람마스터즈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살짝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위쪽에 워낙 이제 강력한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위쪽 저항선에 맞고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이 컵 패턴처럼 이 아래쪽을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지지선을 이제 계속 받고 있죠. 이쪽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게 8,400달러 선이 1차적이고, 이 두 번째가 7,750달러 선을 주요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지지선까지 추가적으로 만약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온다면 6,550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죠. 하지만 만약 이 9개월 동안에 아주 장기적인 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1,500달러 선을 깨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13,900달러 선이 이 가장 최고점이죠. 이 최고점까지의 상승까지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더리움이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깨지 못했던 이 저항선을 이더리움 혼자서 깨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40달러 선 저항선, 245달러 선 정도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그 조정폭이 결국에는 이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20달러 선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업트렌드 라인이 이제 계속 지켜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키 레벨을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고 이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고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전고점을 테스트하고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고점 이 부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혼자서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뭐 어떤 이유에 대한 기사들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올해 이제 주요 이슈는 이더리움 2.0 출시죠. 자, 그리고 JP모건 비트코인의 주적에서 친암호화폐로 얼마나 다가갔을까에 대한 기사인데요.
JP모건이 여전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지난 암호화폐 황소장에서 비트코인은 사기라는 주장과 함께 이 격렬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암호화폐 겨울이 찾아오면서 이런 논쟁이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 JP모건의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이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이 비밀 회의를 주최했다라고 하면서 당시 주장을 좀 무색하게 한 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이 2018년부터 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그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비밀 회의를 개최하는 정황을 이 제프 로버츠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인 킹스 오브 크립토에서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로버츠라는 사람은 이 로라신의 언체인드 포드 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가장 큰 적인 JP모건이 암스트롱과 다이먼의 비밀 회의를 가져왔다면서 이 코인베이스가 미 암호화폐 업계의 정상에 올랐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인지는 명확하게 판명은 나지는 않았지만 주장이죠. 하나의 주장인데 코인베이스와 이렇게 비밀스럽게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부분들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JP모건은 이미 암호화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이 이야기했던 이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했던 이 제이미 다이먼의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JP모건은 많이 말과 행동이 다르긴 했었습니다. 이미 JPM 코인이라는 걸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들은 암호화폐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비트코인이 막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다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이중적인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JP모건이 어떤 형태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막 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JP모건이 그냥 최근에 좀 행보를 보여주었던 건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제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주요 이슈가 됐었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왔다라는 거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JPM 코인이라는 이것도 지금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주요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디까지 이제 또 다가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최근 가파른 상승세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더리움이 갑작스럽게 이제 지금 가격이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232.3달러 선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20달러 선을 깨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에는 이 한 저명한 트레이더의 차트를 인용해서 이더리움이 지난 3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하락세를 지나서 곧 대규모 브레이크아웃 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더리움에게 결정의 시간이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더리움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닉 파텔도 최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250달러 이상을 확실히 돌파하면 새로운 연중 최고치까지 290달러 선을 이제 넘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투자자이며 이니셜라이즈드 캐피털의 창립자인 게리 텐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매집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가격과 함께 또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XRP 유동성이 이 멕시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기록을 갱신 중이다라는 기사인데요. XRP 유동성 지수인 멕시코 페소의 거래량이 멕시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소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라는 소식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가격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 디지털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하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나타낸다라고 하는데요. 이 높은 유동성은 이 안정적인 시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지수봇에 따르면 이 비트소 거래소에서 XRP의 유동성 지수가 지난 4일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올 27일에는 이 320만 건에서 이 28일에는 350만, 그리고 29일에는 360만, 그리고 5월 30일에는 360만 360만 70만 건이 이제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소는 리플의 ODL 서비스를 사용해서 디지털 자산을 은행 파트너에게 이전을 하고 이 멕시코 페소로 변환하고 미국 달러를 XRP로 이제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멕시코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와 이제 이 멕시코 페소의 거래를 중간에 이제 매개체로 XRP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뭐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당연히 좋은 의미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송금을 많이 한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리플에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또 나오게 만드는 기사가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CFTC 전 위원장이 미국의 CBDC는 2단계 유통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이 CFTC의 크리스토퍼 지안칼로 전 위원장은 미국 CBDC는 2단계 유통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안칼로 전 CFTC 위원장이 그가 이끄는 디지털 달러 재단이 지난 28일 처음으로 발간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관련 백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지안칼로 전 위원장은 크립토 데드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입니다. 그가 발표한 이 백서는 2단계 유통 시스템을 갖춘 미국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백서에는 미국 CBDC는 기존 은행에 적용된 2단계 유통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먼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하위 은행에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하고, 이후에 은행이 디지털 달러를 고객 계좌에 넣어두거나 디지털 지갑에 옮겨두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을 소비자에게 대출할 수도 있는 구조인 거죠. 또한 백서에서는 이 토큰 기반의 디지털 달러 개념과 계좌 기반의 디지털 달러를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요. 토큰 기반의 디지털 달러가 더 선호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안칼로 전 위원장은 이 달러 약세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올 초 계좌 기반 디지털 달러를 제안한 미국 국회의원들의 법안과 비교해보면 토큰화된 디지털 달러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파일럿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CBDC 파일럿 프로그램에는 국내 지불, 국제 지불 시스템 등이 포함이 되며 이 재난지원금 P2P 지불 방식 등도 시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안칼로 전 위원장은 이어서 토큰화된 디지털 달러가 통화 공급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보호, AML,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KYC, 고객 신원 확인 준수 등 여러 요인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달러라는 게 실제로 법제화가 먼저 돼야 되고 이외에도 수많은 그 과정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달러가 이제 완성이 되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인 이 키사가 국내 블록체인 사업을 모니터링할 국민 참여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정을 국민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20년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지난 2018년도부터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공공서비스 혁신과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위한 확산을 위한 이 공공선도 시범 사업과 국민 체감 및 산업 수요 확대를 등을 위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로 나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선 국민 참여단원으로 선발이 되면 국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사업의 개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개선사항 도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이 SNS 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는 6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에 8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참여단은 7월 위촉장 수용식을 이제 시작으로 12월까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여단원에게는 활동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활동 성과에 대해서도 이 우수 활동자를 연말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이제 블록체인 관련 모니터링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일 PwC가 말하는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요적으로 가져왔는데요. 기재부는 이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담은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이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3일 관계자는 기타 소득으로 이제 과세를 부과하면 암호화폐 투자 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반영할 여지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기타 소득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도 이 주식,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조세 저항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취득 시기와 취득 단가 그리고 매각 시기 매각 가액 등을 주식과 같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 만약 이제 이런 내용들을만 파악한다면 조금 더 그 안정적으로 그 통제가 가능할 텐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거래나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 취득한 시기와 단가, 매각 시기, 매각 가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난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지금 이제 기타 소득세로 진행을 하는 게 지금은 좀 편해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무래도 맞겠죠. 전체적으로 좀 합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